이달 들어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규모가 5조 원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매수 거래일도 오늘 기존 최장 기록인 19일과 타이를 이뤘습니다. 제조업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와 산업연구원이 611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조업 경기실사지수 BSI를 조사한 결과 2분기 경기 시황 전망 지수는 1분기보다 17포인트 높은 117을 기록했습니다. 은행들이 고금리 정기예금의 특판을 중단하면서 연 5% 이상의 이자를 주는 예금의 비중이 한 달 만에 7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은행들이 수신 확보를 위해 앞다퉈 내놓았던 고금리 정기예금의 특판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를 공급할 때 자산 규모와 소득 수준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장기 전세주택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나란히 상승세를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보다는 이 상승폭이 줄어든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0.8% 가까이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양호한 흐름을 보여준 게 우리 증시에도 좋은 흐름을 가져온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계속해서 주식을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매수폭을 확대하고 있고 이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물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선 2,000계약 가까이의 매물을 내놓으면서 프로그램 매도세를 촉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는 1,000억 원 가까이 매물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후반부 가서 낙폭을 좀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도 1,700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 전환을 하려는 움직임도 감지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오늘장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을 줄이면서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지표 개선 소식으로 다우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3포인트 상승한 1,705포인트로 시작한 이후에 장 후반으로 갈수록 오름폭은 다소 줄어든 상태입니다. 두 달여 만에 장중에 1,700선을 돌파했지만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찰지한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는 1,700선을 내준 상황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6포인트 상승한 1,698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기관의 매도 공세로 52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4포인트 상승한 522로 출발한 이후에 이내 하락 반전했고요. 소폭 약세의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4포인트가량 상승한 518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의 520 회복 그리고 코스피 지수의 1,700선 회복이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대형주와 자동차 관련주에는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1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삼성전기가 2% 급등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역시 2.9% 상승한 26,6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이 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세우셨습니다. 기아차가 1% 상승하고 있고요. 그밖에 현대모비스도 1.3% 오르면서 15만 3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들이 역시 동반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예대금리 차가 확대되면서 이자 마진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KB금융이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그밖에 신한지주도 2.8% 상승한 4만 5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과 대한생명 모두 2% 이상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련 산업을 신규 성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소식이 관련주들의 매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성정보가 4% 급등하고 있고요. 나노엔텍과 유비케어에도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오늘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는 3% 가까이 상승하면서 8,000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1700선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초반에 1700선을 넘어서면서 오늘 상승 마감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 종목 매수하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 저희 스피드 종목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많은 종목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 이 종목과 관련된 내용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마감 상황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아쉽네요. 1700선 넘어서면서 1720선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후반부 가면서 상승폭이 축소가 됐는데요. 오늘 시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 어제의 어떤 다소의 관망세를 오늘 이겨내고 오늘 추가적으로 1700선 안착 시도가 있었지만 다소 좀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적인 지원 부분이 다소 좀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물 시장에서는 약 2천억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오히려 선물 시장에서는 어떤 반대적인 포지션을 나타냄으로써 전체적인 일방적인 어떤 매수 입장의 어떤 매수 입장보다는 다소 좀 공방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현재 차익과 비차익을 중심으로 약 1,000억 원 규모의 프로그램 매물이 시장에서 등장하면서 우선 시장은 1700선 안착보다는 역시 1700선에서의 저항이 맞닥뜨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종목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과 연계된 차익 매물들이 계속 집중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그동안의 소외 정도가 컸었던 은행 업종이 강세를 나타내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은행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1700선 넘어서면서 시장 상당히 양호하게 전개되는 듯 싶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상승 모멘텀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저희가 오늘 살펴봐야 될 만한 내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달은 지금 현재의 시장의 위치가 월말이면서도 또 분기말이기 때문에 역시 분기말을 앞둔 윈도우 드레싱 과정이 현재 시장에 또 업종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은행 업종에 대한 상승에서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점은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비중 자체가 낮았었던 업종이었고 사실 업황 전망만 놓고 본다라면 어떤 투자의 매력 순위에서 다소 좀 하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다소 좀 업종이다라고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떤 논리는 부족하지만 오히려 주가가 상승이 나타내는 것은 결국 외국인과 기관 사이에서의 윈도우 드레싱 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떤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최근 조선 그리고 소외 업종들에 대한 어떤 반발력이 강해지는 것은 이런 분기말에 나타나게 되는 어떤 수급적인 변화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참고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외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기도 했는데 지금 그렇다면 저희가 조금 살펴볼 만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지금 소외 업종에 대한 말씀을 또 해주셨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한번 살펴봐야 될지 구체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멘트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 시장은 현재 어떤 1700선 안착에 대한 어떤 시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안착에 대한 기대보다는 여전히 저항의 가능성 자체가 크다고 볼 수가 있고 오늘의 상승은 여전히 안전자산 선의 약화에 따른 어떤 단기적인 변화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1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이런 실적 발표 전 전반적 시장의 흐름은 종목 장세의 성격 자체가 강화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은행 업종의 강세에서 주목할 부분 역시 외국인 포지션과 밀접한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외국인의 포지션에 따른 금융 업종의 대응전을 잡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보여집니다. 또 달러 금융시장 내에서의 어떤 불확실성이 다소 좀 진정되고 또 그리스의 국채 발행이 성공했다는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다시금 또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위험자산 그리고 주식뿐만 아니라 상품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시장에서 어떤 이익 모멘텀의 개선의 기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에너지 업종에 대한 관심 등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 업종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가져가 봐야 되겠고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 주 초반만 하더라도 좀
불안한 흐름이 감지가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외에서 악재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 국내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활기를 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좀 불안한 모습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3월 말이 됐고 이 4월 초가 또 다가올 텐데 앞으로 이런 모습들 다 해소되고 좋은 흐름이 나올지 그에 대한 좀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악재가 거의 좀 마무리 단계로 들어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 시장 주말에 나온 문제로 인해서 미국도 이제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을 하지만요. 그 영향은 사실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 항상 이제 금값 같은 것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하지만 이제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비철금속 시장도 강세를 유지했었고 또 이러한 비철금속 시장 강세가 어제까지도 이어졌다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제 지난주에 유로존 문제 해결과 미 국채 발행이 마감되면서 달러 강세가 또 마감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와 아울러서 또 중국 시장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예정보다 좀 일찍 발표된 지난주 26일에 발표된 경기 선행지수하고 예경지수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중국의 긴축 조치에 대해서 이제 중국 경기 사이클이 이제 진정 국면으로 진입됐다.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이제 긴축 조치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실내로 아직도 이제 잡히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대출 금지 조치 이 정도로만 대응하는 모습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감을 덜어주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제 어제 원유나 국제 비철금속 시장의 이제 원자재 시장의 강세로 이어지고 또 오늘 한국에서는 이제 오전에 중국 관련주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경기 관련주 해운업종이 좀 강세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는데요. 물론 지금은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일단 이제 중국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주시하던 위안화 강세나 아니면 또 추가적인 긴축 조치에 대해서 중국 경기 연착륙이 기대되면서 단기적으로 안도할 수 있는 그런 배경 요인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중국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내용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죠. 이 미국 쪽 저희가 눈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3대 지수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 다우 지수가 11,000선을 향해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데 미국 시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미국 시장 이제 11,000 이 지대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60개월 평균선의 저항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아주 초장기선이죠. 수학적으로 접근하면은 이 선 이후에는 이제 이동평균선에 의한 저항은 없습니다. 아무리 기간을 넓게 잡아도 60개월 이상으로 평균선을 구한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수평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60개월 이상으로 잡으면 70개월이 됐던 100개월이 됐던 거의 수치가 비슷하다 이거죠. 그 위로 저항선이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의 마지막 저항선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5년 평균치 주가이기 때문에 변동되는 파동 흐름의 진폭의 각도도 크게 움직이지가 않는 거죠. 이 1900에서 11,100포인트의 이 장기 저항선이 이제 기술적으로 이동평균선으로 구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선인데 여기에 도전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2007년 10월 고점 이후에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2009년 3월 저점과의 피보나치 조정 비율 가장 의미 있는 수치죠. 61.8% 이것도 11,000포인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스닥 지수는 이것을 돌파를 했는데요. 이 돌파 이후에 더 나스닥 강하게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다우보다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 다우 지수의 추가 강세가 나온다는 것 이 점을 이 지대를 돌파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중국 증시 포함해서 미국 증시까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못지않은 이 상승 추세를 걷고 있지만 좀 아쉬운 게 지금 후반부 들어서 상승폭이 축소가 됐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특징 그중에서도 금융주에 대해서 눈길을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금융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금융주 특히 이제 금융지주사가 강하죠. 오늘 예대금리차 14개월 만에 최대치로 커졌다. 이 재료가 이제 시장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걸 따져본다면 향후 언젠가 이제 금리 인상할 때도 나타날 재료이기는 합니다. 오늘 향후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본다면 아직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얘기가 금리 인상까지 거론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런 장기적인,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상까지도 감안한 그런 논리가 나온다면 보험주 역시 강세를 보여야 되죠. 하지만 오늘 보험주 같은 경우는 대한생명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별한 재료가 있죠. MSCI 지수에.
조기 편입된다는 루머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만 놓고 본다면, 금융지주사만 놓고 본다면은 단기적인 뉴스에 나온 상승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재료로 보기에는 명분이 약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은행주 상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1분기 실적 호전주에 대한 접근 차원으로 연장해서 좀 해석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에 업종이나 종목이나 실적에 의해서 주가 재편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금융업종이 전체적으로 이제 소외된 측면이 강하고요. 실적 발표 일정상으로 봐도 금융업종은 실적 발표 시즌에서 시기적으로 후반부에 실적이 발표되거든요. 결국 오늘 금융업종이 상승했다는 것이 결국 최근에 이어졌었던 IT와 자동차 주도주가 조정세 진입하면서 나타났었던 2등주 상승하고 비슷한 그런 맥락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순환매의 끝자락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돌았다 이거죠. 순환매가 그렇게 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또한 이제 금융업종 지수를 기술적으로 보면은 골든 크로스가 발생됐습니다. 전체 이제 종합 지수나 앞서 나간 업종보다는 좀 느리게 나타났는데요. 21선하고 60일간의 골든 크로스가 그저께하고 어제 사이에 발생이 됐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요소죠. 장기 이평선이 좀 위에는 있기 때문에 역배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업종보다는 좀 탄력이 강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데 어쨌든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나면서 단기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전체 장세를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러한 순환매를 매기의 확산이냐 분산이냐 이 기로점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현재 시점에서 보면 기존 주도주 성격의 종목들이 이 영향으로 만약 향후에 약세로 들어선다면 매수세 분산으로 보면서 박스권 돌파 실패로 이어지는 후유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또 주도주가 이어받는다면은 매기의 확산으로 인식할 수 있죠. 박스권 돌파 쪽에 어느 정도 단초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주도주가 어떻게 변하나 지금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융주 직접적인 모습보다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크게 무너지지가 않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 강세를 보이고 있고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가 5일 동안의 기간 조정 이후에 오늘 서서히 강세로 좀 돌아서고 있습니다. 물론 고점에서는 좀 밀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밀리고 있다. 안 좋게 볼 필요는 없어 보이고 오히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 은행주 강세로 인해서 오늘 내일 사이에 1700선 좀 돌파를 해주고요. 실질적인 박스권 돌파로 확인할 수 있는 1720포인트대를 기존 주도주 강세로 돌파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오늘 은행업종 상승의 의미는 그 업종 상승 그 자체보다도 저항선을 앞두고서 기존 주도주가 힘을 비축하는 상황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이해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은행주의 강세, 단기적 상승 재료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골든크로스 발생하는 모습을 보면 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신호고 기존의 주도 업종들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 상황을 고려하고 은행주에 대한 접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 우리 시장 대응 또 어떻게 해나갈지 그에 대한 코멘트도 좀 부탁드리죠. 예, 대외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관점이 지속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국내 재료가 약간 변동수가 있죠. 악재로 돌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투자 심리 측면에서 그렇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요. 그러한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제외한다면 1720 돌파 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고요.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는 기존 주도주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쪽에 좀 관심을 집중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존 주도주에 대해서 집중할 것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김영진 부장입니다. 네, 지금 코스피 지수가 하락 전환됐습니다. 소폭 하락세를 걷고 있는데 517포인트를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분기점 같은데요. 향후 시장 상황 어떻게 전개될지 눈을 떼지 말고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 상황을 한번 재빠르게 살펴봐야 되겠죠. 수급 엑스파일 동양종금증권 홍재지점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닥 쪽은 지금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코스피 쪽도 지금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데 수급 쪽에서 살펴보니까 지금 외국인들 계속해서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긴 한데 기관 쪽에서 매물이 꽤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1700포인트에 대한 그 저항대 박스권 상단부에 대한 부담 심리는 여전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2천억 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이 특정 대형주 우량 종목에 이제 집중된 순매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정강후약의 패턴으로서 오전에 강했던 종목들 중에서 옥석 가리기가 오전에 진행이 됐었고요. 하락을 주도했던 몇몇 종목들과 상승폭을 축소하는 강세 종목들의 상승폭의 반납으로 종합지수의 정강후약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전에 플러스권으로 강했다가 하락을 하면서 지수를 하락 압력 넣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는 삼성전자, 포스코, 한국전력, LG전자, 글로비스, 삼성물산이 되겠고요. 아울러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 종목 크게 다를 건 없고요. 뭐 전체적으로 좀 뭐 골고루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그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2,185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개인들은 447억의 순매도, 기관에서는 1,609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 13억의 순매수 보이고 있고요. 개인들이 250억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기관 쪽에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222억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외국인들 국내 시장에서 주식을 계속해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익은 종목들 계속해서 보입니다. 우리금융이라든지 하이닉스, 그리고 대한생명, LG디스플레이까지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이 노리고 있는 이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뭐 외국인들, 기관들 뭐 이렇게 꼭 집어가서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하는 종목들 뭐 이렇게 쭉 훑어보게 되면은 하이닉스, 우리금융, 대한생명, 신한지주, LG디스플레이라든가 SK텔레콤, 그리고 LG, 대한생명까지, 그리고 우리금융까지 이렇게 금융주 위주의 순매수 흐름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뭐 기관들 흐름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들도 뭐 외국인들과 겹치는 부분도 없잖아요. 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포스코라든가 대한생명,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KB금융, 그리고 두산중공업과 우리금융 쪽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과 거의 패턴을 좀 같이 하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에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금융과 신한지주, 대한생명, LG디스플레이,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까지 이렇게 순매수폭을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총 합이 뭐 한 100억 이상 뭐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외국인들이 좀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금융주들의 그 뭐 상승 흐름, M&A와 이제 연관된 종목 중심으로 집중 매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금융이 장중에 6%대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었고 하나금융 또한 이제 4%대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외국인들이 노리고 있는 종목들 금융주들이 많네요. 우리금융, 대한생명, 뭐 신한지주 10위권에 포진한 종목 중에 절반 이상이 지금 외국인들이 이 금융주들을 많이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많은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오늘 수급 재료도 갖추고 그래도 모멘텀을 갖춘 종목들 어떤 종목군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번 주 뭐 오늘부터 해서 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봐야 될 부분은 차트를 보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뭐 우리금융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틀 연속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M&A 재료가 지금 모멘텀화 되면서 올라가고 있죠. 이런 부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61선을 지지받으면서 강하게 5일선을 돌파하는 그러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정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타진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저번 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제 추천도 한번 드렸었는데 이 SK 에너지 쪽이죠. 오늘 뭐 장중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만 윗꼬리가 나오면서 좀 눌림목 조정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21선 추종형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일 말씀을 드렸던 이제 두산 종목입니다. 두산 오늘 장대 양봉으로 인해서 뭐 코스피 대형주 쪽에서는 뭐 3위권으로 들어가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6%가 상승을 해 있는데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12만 5천 원. 일단은 뭐 계속해서 홀딩 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GS 부분, GS는 이제 그 21선 부분이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일하고 내일 모레까지 우리가 기대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뭐 우리금융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 SK에너지, 두산 등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SK에너지 같은 경우는 수익이 6% 넘게 나오고 있고요. 어제 말씀해 주셨던 두산 같은 경우도 5% 가까이 고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설명해 주신 이 종목군들 가운데 이 넘버원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제가 살펴본 넘버원 종목은 GS입니다. 예, GS 다른 종목들도 다 이제 좋습니다. 특히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베스트 종목으로 말씀을 안 드렸죠. 그렇지만 이제 GS 부분은 이제 21선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재료적인 측면을 보시게 되면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석유 제품 수요가 증가가 이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제 마진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 영업이익 증가로 인해서 1분기 실적이 견조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가속화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본다 이러면 업황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21선을 이 하향 돌파한다라는 것은 이제 일단 전체적인 수급 상황이라든가 실적 대비로 해서 좀 의미가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 부근은 저항대가 아닌 지지대다라고 이제 판단을 좀 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그 21선을 강하게 돌파한 거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업황선 자체가 계속해서 추세를 따라간다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유효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수가 오늘 현재가는 이제 39,400원인데 39,000원까지 분할 매수하겠습니다. 현재가부터 39,0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주봉으로 보시죠. 목표가는 일단 뭐 작년 12월달, 11월달 부근에 나타났던 45,000원 선이 저항대로 작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슈팅 무브먼이 나오게 되면은 43,000원 부근에서 45,000원 부근까지는 분할 매도하는 전략이 유리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8,000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38,000원은 전일에 음봉 형태가 나왔을 때의 저점인 부분이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하향 이탈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서는 손절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저가네요. 오늘 저가 38,000원 선, 이 선을 깨지 않는 이상 보유하는 전략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3.4% 오르고 있는데 조금 분할 매수에 가담하시길 권장한다고 적극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설명을 드렸던 두산 같은 경우는 오늘 꽤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6% 가까이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조금 더 홀딩하시고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급엑스파일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급등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분은 또 오늘 어떤 급등주를 준비하셨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백룡승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내일까지 해서 저희가 또 한번 누려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간략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뭐 실적 고정과 그다음에 그 테마성 재료를 겸비한 종목들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대오 AL 같은 경우 현재 실적이 호전되고 있으면서 브라질 고속철 수주시의 그 수혜가 예상되는 그러한 종목인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매물권을 전부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목을 끌만 하고요. 또한 그 포스코의 지분 참여로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원자력 관련주기도 한데요. 성진지오텍 실적 호전이 기대가 되고요. 2012년까지 1조 원의 매출액과 또한 영업이익률 4%대를 달성하겠다 이런 발표를 해서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도 아주 굉장히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심을 꾸준히 갖고 봐야 될 종목으로 보이고요. 또한 나노 섬유 관련해서 고텍스를 능가하는 나노 멤브레인이라는 그런 섬유를 개발해서 주목받고 있는 회사인데요. 자, FTN이가 최근에 매물권을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한 이런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향후 실적이 호전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은 대호 AL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주봉과 월봉을 보시면 역사적 고점에 도전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현재 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강한 상승 트렌드에 있고 다만 장중에 급등락을 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전략이 좋은데요. 지지 라인을 5일선 부근인
1950원 정도로 보시고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목표가는 그 월봉상 최고가 2,900원 정도죠. 사상 최고가에 도전하는 흐름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5월에 브라질 고속철의 그 발표 시까지 추세를 확인하면서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최초로 말씀해 주셨던 매수 가격보다 조금 내려왔습니다. 지금 또 막 10원 내려갔는데 2,050원 선 현재 달리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 전략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고 손절가 잘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해 주셨던 종목이죠. 이 태양산업이 현재 주가가 8,200원인데 손절가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예,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8,500원의 매수가를 제시해 드렸고요. 짧게 8,300원을 손절가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전일 양봉의 절반 정도는 지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가격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일단 역사적 고점을 한번 돌파한 다음에 일단 그 한번 조정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조정폭이 깊지 않습니다. 5일선 지지를 받는 모습이죠. 그러나 일단 손절 라인을 깼기 때문에 손절로 대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태양산업은 실적이 너무나 좋게 나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추세를 타면서 계속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만큼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뭐 너무 쉽게 팔지 마시고 추세를 보아가면서 적어도 5일선 지지가 되는 모습이라면 한번 저점 공략도 해볼 만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일단 그 제가 지시해드린 그 지지라인을 깼기 때문에 약하다고 보고 손절 매도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양산업 좀 아쉽지만 손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말씀해 주신 대오 AR 저희가 지속적으로 AS 한번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단 유일한 코너죠. 샵 5588로 종목과 관련된 내용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제 옆에 나와주신 분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누군지 정말 궁금한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종금증권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현재 주가 지수가 지금 0.3% 이 소폭 오르면서 시장 상황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이 지금 하락 전환됐다는 게 눈길을 끄는데요. 일단 뭐 갑자기 코스닥이 하락 전환을 해서 좀 가슴이 아픈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은 거래소 이제 규제 자체가 너무나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업종에 대해서는 그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매매를 하시지 않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거래소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금융이 즉 은행주들이 많이 올랐죠. 그 이유 자체는 뭐 예대 마진 상승에 따른 그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긴 하지만은 최근 자체에서 이제 지주사로 전환이 된다는 우리금융이랑 뭐 은행과의 합병 얘기도 좀 있었고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새로 그 종목을 사시기보다는 일단은 관망을 하시면서 바라보는 전략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자체는 지금 지수가 1698포인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아마 1700선에 대한 저항은 앞으로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계속될 거라는 예상이 들고 있고요. 건전한 조정이 있은 다음에 1700 강하게 상승을 했을 때만이 오히려 좀 더 건전한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은행 업종에 대한 매수보다는 안 오른 다른 업종에 대해서 매수하신 전략이 일단 오늘 시황상으로 가장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적이 가장 중요하겠죠. 코스닥 쪽에서도 코스피 쪽에서도 이 실적 장세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은 종목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실적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 문자 메시지 속에 포함돼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더욱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릴 수 있겠죠. 지금 막 한 종목이 올라왔네요. S&T 중공업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313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6,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좀 있습니다. 40%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 손실이 좀 있으시고요. 이 코스피가 오늘 그나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현재 약세거든요. 일단 뭐 최근에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최근에 좀 올라온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는 좀 견조하게 조정을 받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을 사셨던 분들 자체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셔 사셨을 텐데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테마로 부각되고 있는 방위산업, 방산부품 업체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디테일한 내용 자체는 차량 부품이 35% 정도. 그리고 공작기계 업종 7% 정도, 차량 주물 방산품이 이제 57% 정도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실적이 호전되는 업종 중에 선택을 하면서 최근에 실적 자체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12,550원이죠. 12,550원 저점 대비해서 15,650원까지. 아마 지금 사신 게 아니고 이거 사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전 16,600원 이상인 전고점 부근에 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매를 하실 때 물론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고점을 바라보고 왜냐면은 물론 지금 업종 보시면은 전고점 부분이 16,600원 딱 사신 부분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신규로 매수하시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자체에서는 지금 여기까지 과연 얼만큼이 갈 것이냐. 왜냐면 저점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의 50% 이상이 좀 오른 거기 때문에 일단 오른 거에 대한 부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단 종목 자체가 좀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 매기가 바로 확산이 될 것이니 자체는 그전에 계속 말씀을 드린 순매수 상세, 즉 증권사 HTS는 다 보이시죠? 네. 오늘 약세가 보시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이게 지금 집계된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1,000개 정도, 기관 7,000개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좀 더 오르지 못하고 하는 거고 이렇게 작은 종목들 입장에서 최근에 시황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주 위주로 매기가 쏠리고 있기 때문에 장이 좀 조정을 받지 않는다면은 한동안은 작은 업종에서는 매기가 쏠리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제가 무조건 16,700원이라는 부분이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긴 약간 힘들긴 하겠지만은 한동안은 시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이 있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종목으로 승부를 보고 싶으시겠다 싶으셔가지고 하실 것 같을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뭐 21선 부근이죠. 15,000원 초반대 부근에서 소위 물타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16,000 부근까지 올라오게 된다면은 그 종목을 털고 나오실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어느 정도 현금이 있으시다면요. 좀 이따 추천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은 추천 종목을 통해서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셔가지고 좀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꾸미신 전략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종목간에서 나쁘다, 좋다라는 말씀보다는 실적이 수반돼서 실적 수반돼서 괜찮은 종목이긴 하겠지만은 최근에 상승세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 인위적인 물타기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가격 조정을 보시고 이평선이 좀 수렴할 때까지 좀 기다리신 전략이 가장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실적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겠죠. 이 수급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돌아서지 않은 이상 조금 힘든 모습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15,000원 선까지 내려오면 여기서 물타기하는 전략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이를 통해서 16,000원 선에서 빠져나오시는 전략, 그 이후에는 관심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권장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8818님께서 올려주셨고요. 대한전선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18,350원에 3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차트상으로 살펴봐도 어느 정도 손실이 좀 있습니다. 대한전선 한 2,000원 가까이 좀 내려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좀 부진하거든요. 네, 대한전선이 뭐 종목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한전선은 종목은 업황은 좋은데 회사가 현금이 없다라는 게 네. 가장 큰 리스크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인 리스크는 바로바로 주가에 반영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차트를 보시더라도 뭐 11월 달 부근에 2만 원 정도 고점을 찍은 다음에 뭐 재무적표가 좋다 그러면은 갑자기 상한가를 치솟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그거에 대해서 업황이 부진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면 또 빠지기도 하고 그만큼 일단은 재무적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라면은 신규 매수는 자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뭐 최근에 그래서 순매수를 보시더라도 일단 기관 쪽에서는 매물이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장기 투자 입장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금 한 5거래일 연속 지금 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사신 가격 자체가 18,35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8,350원 가격 자체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는데 근데 바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버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는 업황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형주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은 지금 매물이 지금 보시면은 16,000원대 부근에서 매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뭐 매물대 차트를 보셔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16,000원까지 오게 된다면은 일단은 들어간 부분의 반 정도를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아마 앞으로도 대한전선이 알아본 바로는 현금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오늘 좀 의지가 있었고요. 뭐 신사업 분야로 나가겠다는 의지도 있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18,300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 자체가 대한전선 쪽으로 흐르지 않게 된다면은 한두 번 정도는 밀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2월 달에 3월 달까지 이어지고 있는 기간 조정도 역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지루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고 일단은 이평선이 지지되고 있고 매물대가 집중되고 있는 16,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추가 수익을 내시는 전략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비중이 한 30% 정도 되는데 추가 매수를 한다면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맞추면 좋을까요? 20% 정도만 좀 더 하셔가지고 현금은 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현재 가격이 16,750원입니다. 16,000원 선까지 내려오면 물타기 하시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은 재무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형주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조금 더 중기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겠다고 이 대한전선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죠. 6096님께서 올려주셨고요. 유니테스트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2,775원, 비중이 50%입니다. 오늘 저희 종목 상담을 해주신 분들이 손실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분 역시 좀 손실이 있거든요. 네, 뭐 유니테스트 하시면 아시다시피 반도체 장비업체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유니테스트 역시 최근에 오른 이유 자체를 보시면은 실적이 시장에서 최대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유니테스트가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기 자체를 보시면은 지금 올라갔던 뭐 기관들을 보시면은 일단 개인들보다는 일단 외국인 개인들이 좀 많이 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대형주 위주의 모습이 아니고 수급에 많이 좀 왔다 갔다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사신 가격 자체 유니테스트가 지금 보시면 2,775원, 지금은 현재가가 2,785원 정도로 나타낼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 지금 오늘 정도, 어제 오늘 차트만 보시면은 음봉 자체가 길게 좀 나타났을 것 같을 경우는 다음 날에는 그 음봉을 양봉으로 강하게 메꿀 시에는 그 상승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락세가 이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 어제 거래량도 지금 꽤 많이 터졌거든요. 음봉 하시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물론 실적이 좋긴 하지만은 최근에 뭐 1,400원대에서 2월 5일날 그 저점이죠. 1,400원대에서 어떻게 2배 이상이 좀 오른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일단은 뭐 만약에 좀 바로 지금 뭐 2,500원대까지 뭐 하한가를 간다거나 떨어진다거나 하는 우려는 일단 실적이 좀 괜찮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오히려 점진적으로 흘러내리게 된다면은 오히려 5일선 부근이 지금 2,500원대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21선 부근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실적이 최다라도 종목 자체가 어느 작은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최근에 테마로 좀 편승되어 있을 좀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는 약간은 자제를 드렸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편입 비중 자체도 지금 50% 좀 많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마음 편하게 지금 정도 바로 파시면 조금은 아까우실 수도 있긴 하지만은 2,785원이거든요. 지금 뭐 90원, 뭐 2,800원 정도까지 좀 걸어 놓으신 분할로 좀 위로 한 호까지 걸어 놓으신 다음에 현금 확보를 좀 하시는 전략이 일단 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2,700원대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2,785원. 수익이 그래도 조금 나셨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2,500원 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금 확보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조금 아쉽기도 하겠지만 좀 포기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한 종목 방금 들어왔습니다. 어떤 종목인가 했더니 우리 TI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8,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20% 비중을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TI 같은 경우 주가가 좀 부진하다가 최근 들어서 좀 살아나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7,000원대까지 좀 내려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 TI 뭐 10,000원선을 바라볼 수 있다. 올 초까지만 해도 그런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었거든요. 우리 TI 같은 경우 예전에 오전 방송할 때도 가끔 소개를 시켜드린 종목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인 LED 업종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한동안 지금 저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동안에 지금 3월 초쯤에 지금 보시면 안 좋았던 이유 자체는 실적이 부진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 많이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사셨던 분들 자체는 7,200원대라면 어떻게 그나큰 공포를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호전되는, 그리고 코스닥 업종 중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코스닥 업종이 가는 테마 자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뭐 어제 같은 뭐 대북 테마라든지 그런 거 자체는 또 빠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뭐 방산 테마도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좋지 않으면 또 빠질 수도 있고, 하지만은 LED 업종이라든지 2차 전지 업종, 그리고 아이폰 테마 같은 경우는 앞으로 테마성으로, 그리고 향후 모멘텀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만약 보유하셨다면은 이평선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기간의 매수 여부를 확인하시고 들어가신 전략이 가장 좋다고 뭐 코스닥의 뭐 매매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 상승 보면은 상승분이 엄청나게 좀 많기 때문에 오늘은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우리 ETI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 업종보다는 크나큰 기관 매수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순매수 종목들 보시면은요, 지금 3월 23일부터 지금 29일까지 지금 기관들에서 순매수가 좀 꽤 많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적으로 기관이 한 번 더 사주지 않는다면은 일단 이 가능성을 높아지긴 좀 약간 힘들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ETI 사신 것 같은 경우는 8,600원에 사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8,580원, 8,600원 정도는 한두 번 정도는 이상 훅 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일단 홀딩을 하셔가지고 지금 뭐 어제 오늘 고점이죠. 9,000원대 부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 ETI에 대해서 가장 키포인트는 LED 업종의 성장세 계속 될 것이냐, 그리고 기관 매수세가 지속될 것이냐라는 두 가지 포인트만을 보시고, 그 두 가지 포인트에서 기관 매수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홀딩을 하셔가지고 추가적인 전략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손절을 하시게 된다면 전 저점 부근인 7,500원 선까지 손절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목표 주가를 말씀하라고 말씀드리면은 뭐 전 고점은 1,200원까지. 그렇지만은 한동안에 만약에 가격 조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떨어진 낙폭이 크면은 그 올라간 폭은 3분의 2 정도 올라가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9,250원이나 9,5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ETI에 대해서는 그래도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관의 매수 강도를 한번 잘 체크해보고 한 번 더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가 8,550원이기 때문에 뭐 손실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ETI에 대해서 관심 꾸준히 가져가시길 원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인프라웨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3870님께서 올려주셨고요. 1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상당합니다. 뭐 전부입니다. 100%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손실이 거의 3,000원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부진하고요. 1.5% 하락하고 있죠. 인프라웨어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인베드 브라우저 만드는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뭐 회사는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저희 쪽에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핵심 포인트는 수급이 안 좋습니다. 수급 화면을 보시면은요. 네. 지금 기관에서 17만 주 이상씩을 팔아낸 적도 있고요. 오늘도 역시 지금 팔아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종목주 자체가 기관에서 특히 투신사에서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하루 이틀 파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100%라는 쪽이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어느 정도 부담이 좀 되고요. 하지만은 회사가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모멘텀 자체는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릴 때 있어서 뭐 일단 어느 정도 파시고 현금 확보하시고 혹은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약간 100%라니까 전 좀 약간 걱정이 됩니다. 물론 지금 일단 뭐 지금 12,350원이죠. 지금 가격 자체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좀 길게 좀 당겨보면은요, 역사적으로 저점 부근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점이 보시면은 작년 6월 저점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작년 6월 저점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은 주식은 항상 아시다시피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셨는데 지하실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인프라의 종목이 무조건 떨어질 수가 있다, 무조건 오를 수가 있다라는 추측보다는 향후 전망성을 보시고 기관이 사서 올렸었던 종목인 만큼 기관이 다시 매수에 들어와야지 그때 사셨던 분들도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실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저도 약간은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100%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다고 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50%라든지 60% 있으면은 일단 지금 정도라면 저점 부근이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돌면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좀 단가를 낮추셔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나가시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100%라는 전제는 가장 지금이라 좀 깨달으실
주실 필요가 있으신 게 네. 아무리 삼성전자를 사시건 저희 나라 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는다고 확신을 가시더라도 삼성전자를 사시더라도 100%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주식은 확률에 도전하는 게임이고 어떤 것이나 더 많이 오를 확률에 있는 주식을 사는 것이 투자자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저점에서 좀 길게 당겨봤는데 12,400원 부근에서 작년 6월 저점이 6월 말이죠. 6월 말 저점이 확인이 됐고요. 네.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은 100%가 아니신 분들에게는 좀 사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100%이기 때문에 좀 사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디까지나 실적이라든지 좀 기관 매수세가 확인이 되신 다음에 좀 추가 매수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시다 생각할 수가 있고요. 만약 빠지게 된다면은 전 고점 부근까지 10,000원까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물량 조절을 하셔가지고 다른 걸로 좀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박현상 대리님 좀 화가 좀 나신 것 같습니다. 100% 비중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좀 제한이 있는 그 종목입니다. 인프라웨어. 앞으로는 뭐 100% 비중 두고 계시지 마시고 좀 비중 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인프라웨어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제시해 주실 관심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오늘 상당한 대형주네요, 오늘. 네. 일단 뭐 들고 온 종목이 좀 코스닥 작은 업종도 아니고 네. 뭐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런 식으로 좀 약간 투자자분들도 실망할 수도 있는데 제가 포스코라는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들고 온 이유 자체는 뭐 이렇게 나오시다시피 지금 지수대가 1696이고요. 그리고 전고점 부근이 포스코 차트를 보시면은 1720선을 찍는 1월 11일 날이 63만 원이었습니다. 네. 지금 자체에서 뭐 시황을 들으시건 뭘 하시건 하실 때 업종 대표들 중에서 덜 오르고 대표 우량주를 찾는데 좀 주력을 했고요. 그리고 전고점 대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20% 이상 할인이 된 가격이고 만약에 지수가 전고점 부분까지 확인이 됐었을 것 같을 경우에는 포스코라는 종목이 63만 원까지는 가진 않더라도 네. 그렇죠? 왜냐면은 일단은 그 낙폭이 과대했던 만큼 그것까지 올라가는 크나큰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주가 상승 메리트 자체는 주가 상승을 작용할 것 같을 경우에는 올해 원료 개혁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에서 대형주를 껴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황을 말씀을 드렸을 때 뭐 우리금융이라든지 은행주 좋습니다. 예대마진이 좀 오르게 된다면은 뭐 은행주도 충분히 모멘트 작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정도 지수대라면은 마음 편한 종목을 어느 정도 편입을 시켜 놓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수익을 내셔가지고 물론 뭐 10% 20% 먹는다는 말씀 좀 드리긴 좀 힘들긴 하겠지만은 그다음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뭐 50%라든지 30% 정도로 편입을 시켜놓고 일단 목표가로는 말씀을 드릴 것 자체는 전고점 부분 약간 이상인 57만 원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매수가는 지금도 가능하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53만 원 부근에서 충분히 지금 저점 지지에 될 수 말씀드릴 수가 있고 손절가는 전 저점 부근이죠. 며칠 되진 않았습니다. 2월 초 부분인데 51만 원이 깨지게 된다면은 손절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는 충분히 매수하실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내일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53만 원 선에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포스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지난주까지 저희가 살펴봤던 이 관심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익이 그렇게 나지는 않았고 지금 몇몇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두 종목인데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손실이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뭐 INC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INC 같은 경우 오늘 지금 현재가가 11,850원 정도로 나타내고 있고요. 일단 말씀드린 가격이 12,000원 부근대에서 하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12,500원까지 좀 올라갔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만약 코스닥 업종 내에서 그런 뭐 거래소에서 감시 규정이라든지 그런 게 좀 없었다면 충분히 좀 더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쏠렸다면은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INC 들어간 기본적인 모토 자체는 실적이 최다고요. 그리고 아이폰이라든지 그리고 해외 DNB 부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유하신다면은 역시 추가적인 상승이라든지 그 전고점 부분까지 13,000원 부분까지 충분히 상승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인터파크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도 일단 6,500원대 부근 이하에서 사라고 말씀드렸고 손절 네. 가격이 6,000원까지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전자책 사업 부분이라든지 회사가 가진 현금 창출 규모가 아직까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가 보유라든지 추가 매수 입장은 여전히 견제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좀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두 종목 모두 한번 더 지켜보는 전략 가져가시기를 원한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양종금증권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 스피드 종목 상담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거래소 쪽 1697포인트를 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 전환이 된 이후에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0.3% 가까이 내리고 있고 동시효과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오늘장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